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자, 어떤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실수 t에 대해서 녹화했지? 네, f알파가 f 프라임 t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이와 같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알파에 자, 무슨 값을 뭐하라고 했냐면 최대값을 gt라고 얘기를 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먼저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어쨌든 새로운 함수를 우리가 정의한 거다, 그치? 근데 그 함수의 정의어는 현재 누구입니까? t입니다. 그럼 t 값에 따라서 이 gt의 함수 값은 분명히 변화할 거고, 그럼 t 값이 정해진다는 말은 t 값이 하나 정해지게 되면 이 우변의 값은 분명히 무슨 수로 정해진다는 얘기일까? 상수로 정해진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간단한 예시로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t 값이 1인 상황에서의 내가 g1을 구하고 싶으면 t에다가 우변에 1을 집어넣으면 f'1 마이너스 4 플러스 4가 되면서 결국 f'이라는 어떤 상수함수 값이 하나 생기는 거죠. 얘는 구함수에 대해서 접점 비율기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거랑 똑같은 값을 가지는 f알파라는 알파라는 변수에 대한 방정식을 풀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 f알파의 값이랑 f'의 값이 똑같도록 하는 알파 값 중에서 무슨 값이 존재하는데? 대값이 존재하는데 왜 이 정역에 최대가 생기는 거냐면 현재 주어진 함수 fx는 무슨 함수입니까? 3차 함수예요. 그치? 3차 함수는 만약에 극대란 극소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똑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곳이 최대 몇 군데까지 생길 수 있지? 3군데까지나 생길 수 있다 이 생각인 거지. 그치? 그럼 여기 지금 좌변에 있는 함수값 y는 f'이라는 자, 이 함수값을 가지는 알파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 fx 그래프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3차원 방정식에서 fx는 4이다라는 방정식을 푸는 데 있어서 여기 x값이 하나로 정해지는 건 아니잖아. 그치? y는 4랑 생기는 교점 중에서 가장 어떤 위치에 있는 값을? 큰 위치에 있는 이 알파 값을 현재 무슨 t라고 주겠다? gt라는 함수의 정역으로 정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y는 f'과 만나는 가장 큰 알파 값을 자 여기 생기는 이 정역의 x 값을 현재 우리는 g 얼마라고 정의한다는 얘기냐면 1이라고 정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t 값이 변함에 따라서 분명히 여기 좌변에 있는 우변에 있는 함수 값도 계속 변할 거고 그 값이 이제 연속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그때 되는 데는 여기 있는 x 좌표도 계속 꾸준히 어떻게 될 거다? 바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자, 6가지 해석했을 때 먼저 드는 생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이제 보고 나서 자, 아래쪽에 어떤 조건이 나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지금 gt라는 함수가 t는 3에서만 불연속이고요. 불연속점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g3이라는 값은 자, 1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f2의 값을 찾으래요. 자, 불연속인 지점을 주고 나서 그 불연속점에서의 심지어 정역도 준 상태인 거네. 그치? 그럼 어떨 때 불연속이 생기는지 확인부터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매번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식의 함수 값을 t에다가 적당한 상수만 넣으면서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분명히 오른쪽에 있는 요놈의 함수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요놈의 함수식을 한번 작성을 해본다고 치죠. 자, 실수 t에 대해서 fx는 최고차항 계수가 지금 1이라는 조건밖에 없으니까 그걸 미분해서 1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럼 f't라는 것은 분명히 3t 제곱 어쩌고저쩌고 갈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럼 이 우변에 있는 함수는 있잖아. 이 3t 제곱 어쩌고저쩌고의 식에서 마이너스 4t 제곱을 빼는 거네. 그럼 얘는 최고차항이 반드시 무슨 수인? 음수인 몇 차 함수일 수밖에 없다? 2차 함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야. 근데 이 2차 함수가 분명히 어떻게 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질까? 위로 볼록하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인 거죠. 그럼 만약에 이 생각부터 해보자. 내 3차 함수 fx 그래프가 단조롭게 증가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지금 이 오른쪽에 생기는 요 함수 그래프를 셀터니까 자, f'(t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라는 함수로 둘 건데 자, 맨날 요 함수식으로 두기가 좀 불편하니까 그럼 그냥 얘를 새로운 함수 그냥 ht라고 하나 정의를 하는 걸로 하죠. 알겠죠? 그럼 나는 지금 여기서 풀어야 되는 방정식의 틀이 어떻게 바뀌냐면 f알파 이꼴 ht가 되는 겁니다. 맞지?
그럼 나는 y는 ht라는 함수값이랑 y는 f알파, fx라는 그래프랑 그 다음에 y는 ht라는 이 상수함수에 대해서 이 둘의 교점의 x좌표 중 가장 어떤가? 그치. 큰 값을 찾아주면서 그것을 gt라고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잘 봐봐. 내 fx가 이렇게 단조롭게 증가하는 함수일 수도 있잖아. 만약에 증가한다고 가보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정역이 t인 거니까 t에서 이러한 t 값에서 먼저 ht 함수값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어요. y는 ht 이런 형태로. 맞아? 그러면 증가만 하면 교점은 몇 개만 생길까? 한 개만 생기겠죠. 그럼 최대 최소 따질 필요 없이 여기가 무슨 t가 된다는 얘기야? gt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t 값이 또 조금 커졌어. 이렇게. 자, 여기쯤에 t가 오게 되면 또 이렇게 해서 함수값 y는 ht가 생기는 거지. 맞아. 그럼 이 ht의 함수값을 가지는 자, 이 fx의 정역이 알파가 되는데 그 중에 최대값이니까 여기가 또다시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gt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t가 저기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온다고 생각해봐. 그럼 t가 저기 음의 무한대에서부터 오면 함수값은 굉장히 낮은 부분부터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gt의 그래프는 t가 움직임에 따라서 이렇게 gt는 점점 커지고 있을 거야, 그치? GT 커져야 계속 커질까? 아니야. 이 함수값이 무슨 값을 가질 때? 최대값을 가질 때까지 GT의 위치를 점점 오른쪽으로 가면서 증가하다가, 그치? 그 이후에 T값이 커지면 함수값은 다시 떨어지기 때문에 GT의 값을 아래쪽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 그럼 GT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어떻게 되는 거지? 내려가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이 함수 구조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GT의 최대 경계 문제를 최대의 경계값을 주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HT의 함수값의 최대값이 생길 때 GT라는 이 함수의 정역도 무슨 값에 남는다? 최대값에 남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만약에 함수 fx가 이렇게 증가를 단조롭게 하고 있으면 GT는 끊어짐없이 그대로 쭉쭉쭉쭉 이런 x좌표가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런 그래프일 때는 자, GT는 전부 다 무슨 속인 그래프가 되냐면 연속인 그래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런 단조로운 그래프는 안 될 거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그렇지 않은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는 얘기지. 불연속이 생기려면 당연히 함수 그래프가 예뻐서는 안 되겠지. 저렇게 단조로운 그래프일 때는 아니겠지. 그래서 위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려놓고 나서 그 값 가지는 거 임의로 막 그려볼게요. 얘들아,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보다는 보통 특별한 상황일 때 해가 많이 생기지 않아, 그지? 그럼 아까 분명히 여기 턴하는 위치가 요 함수의 그때값의 위치였고, 그치? 물론 요 선을 기준으로 내가 상차함수를 막 그려도 되긴 하겠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어쨌든 불연속점이 많이 안 생길 거니까 자, 여기 있는 요 함수의 그때값이랑 상차함수의 그때나 극소가 마주치는 상황을 먼저 보는 게 좀 더 해석이 편하지 않을까? 이해하겠어요? 자, 그럼 뭐 마주치게 해볼까? 그때값 똑같이 해볼까요? 아니면 극소값 똑같이 해볼까요? 그때값 똑같이 이렇게를 만들어봤자 쳐봅시다. 자, 여기가 지금 fx 그래프고 얘가 지금 ht 그래프입니다. 그럼 t가 또다시 저기 멀리서부터 온다고 생각해보자. 저기 멀리서부터 오는 거야. 그럼 t가 여기에 지금 음의 무한대에서 쭉 오면 처음에 y는 ht랑 교점이 하나인 순간이 있겠다,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gt라는 정역이 하나씩 생기게 된다. 근데 얘가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보면 여기에 지금 교점의 개수가 2개가 되는 순간 자, 즉 여기에 y는 ht가 되는 순간 이제 알파가 될 수 있는 소보지가 2군데가 되는 거죠. 알파1이랑 알파2. 맞아. 그럼 지금 요 극소값이 되기 전까지의 t의 범위에 따라서는 GT가 연속적으로 요 그래프에 그대로 요 왼쪽 부분의 정역으로서 GT가 쭉쭉쭉 가다가 근데 갑자기 여기에 딱 극소값을 오는 순간 자, 극소가 되는 위치에서부터는 GT가 이제 정역의 최대값이 여기 극소인 정역으로 가는 거니까 이쪽으로 GT가 갑자기 팍 옮겨가는 거지. 이해하겠어? 그럼 T가 조금 더 오른쪽으로 옮겨갔다고 쳐봅시다. 자, 여기쯤으로 T가 가게 되면 그럼 이제 교점이 몇 개가 되는 상태고 3개가 되는 상태고
어쨌든 그럼 여기에서 세 개의 절편 중에서 가장 큰 x 좌표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GT가 되는 거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요 선이 쭉쭉쭉 올라갈 때 최대 정벽을 찾는다 치면 이제 이 오른쪽에만 쭉쭉쭉쭉 그래프가 생겨나간다 이런 생각이죠. 그럼 GT는 이제 요 놈의 정의역을 따라서 그대로 아래쪽에 GT 될 거니까 원래 함수값이 GT인 건 아니고 x 좌표가 GT인 건데 그냥 연속성이 있고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렇게 어쨌든 GT는 요 그래프를 따라서 이제 끊임없이 쭉 올라가는데 그때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차피 둘 중에 큰 x 좌표는 오른쪽에서 생기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서 탕탕 튀는 거니까 불연속점이 몇 번만 생긴다는 거? 한 번만 생기는 그래프니까 자, 이 그림이 지금 이렇게 마주할 수 있음을 논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럼 극대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극소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존재하기는 하겠다. 그치? 근데 이거 사실 면밀하게 확인해야 되거든. 봐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쭉 가면서 여기까지 쭉 가면 미쳤다. 여기까지 쭉 가고 있는 건 아니야. 여기까지 쭉 가면서 GT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따라와봐. 여기가 T고 여기가 GT야. 그 T가 이렇게 가면 같은 함수값 위치에서 GT 생기겠다. 그치? 근데 여기 딱 보는 순간 GT가 갑자기 팍 뛰니까 여기서 불연속 생겼지. 그럼 이제 또 X가 커지면서 GT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GT. 근데 여기서 다시 GT 어떻게 되지? 내려가는 거지. 맞아? 그럼 GT 내려가다가 여기서 갑자기 T값이 더 떨어지면 갑자기 GT는 또 이쪽으로 내려가. 그럼 GT는 불연속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그래프에서 GT는 불연속이 몇 개가 되는 거니까? 두 개가 되는 거야. 얘가 증가하면서 급소 때릴 때 한 번, 그 다음에 뭐 하면서 감소하면서 급소 때릴 때 한 번 해서.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 상황에서 뭔가 불연속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치? 요 구간에서 불연속이 한 번 생기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기에 T가 생길 때 불연속이 하나 생기는 거고 다시 여기에 T 값이 생겼을 때 불연속이 한 번 생기는 거니까 불연속 몇 번 생긴다는 거야? 두 번 생긴다는 거야. 그럼 얘가 두 번 생기면 된다는 거야. 근데 함수 HT의 함수값이 지금 여기 있는 상차함수와 극소값이 똑같은 부분이 몇 번 되기 때문일까? 두 번 되기 때문이겠지. 그럼 똑같은 함수값이 몇 번만 생기게 해주라는 얘기일까? 한 번만 생기라는 얘기인 거지. 그럼 지금 이 2차 함수의 함수값 중에 유일하게 함수값이 딱 한 번만 생기는 곳은 최 무슨 값인 곳일까? 대값인 곳이겠지. 그럼 요 놈이 여기 있는 상차함수의 무슨 값이랑 마주쳐야 될까? 극소값이랑 마주쳐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추적을 하면서 GT의 위치가 어딘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1번이 예전에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거 나온 문제는 수가 아니라 미적분에서였어요. 그래서 내가 비적하는 아이들이 너무 유리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 공통에서도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는 안 나왔어요. 그럼 한번 보자. 얘가 지금 HT야. 내 상차함수가 요런 느낌으로 생겨야 된다는 느낌이지 않을까? 그럼 이때도 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도 따라가 보자. GT 가다가 여기서 불연속 뿅 생겼다. 그쵸? 불연속 한번 생기자마자 다시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GT 생기는 거니까 자, 불연속이 오직 한 번 생기는 거고 그 불연속이 생기는 T값이 3이라 그랬으니까 T는 현재 여기는 HT의 정의역입니다. 여기가 3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럼 그때 이 GT의 함수값이 주어졌는데 G3이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3인 순간에서 G의 함수값은 어디에서 생기냐면 이 함수의 극소의 x좌표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G3이 되면서 이곳이 지금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얘기인 거지. 이해했어? 자,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조건밖에 없는 상태에서 나한테 함수 f를 결정 지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지으러 가셔야 돼요. 그럼 지금 다른 조건이 전혀 없네. 이거 가지고 fx를 결정된다는 건데 지금 fx가 가지는 조건이 여기 x좌표가 1인 거밖에 없네. 하나 잡고 대신에 여기 대칭축이 있네. 아니 어쩔 수 없다. 자 이렇게 가보자. 봐봐. 이 HT가 지금 HT 함수는 나한테 필요가 없어. 함수 F에 대한 정보를 모아야 되니까 HT를 다시 F'T로 돌려줍니다. 얘가 F'T 그러면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4가 되죠. 근데 생각해봐. 얘가 지금
전개했을 때 3t제곱 어쩌고저쩌고 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대칭축이 3인 걸로부터 여기 마t제곱이라는 2차항이 생기면 여기 1차항을 정할 수 있어 우리가. 여기 1차항으로 플러스 몇 t가 돼야 될까? 6t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 그럼 뒤에는 이제 상수항이나 그런 것들을 정하기 위해서 요 놈의 극대값이랑 실액값이랑 이 3차함수의 극소값이 같으면 변할 건데, 그럼 지금 f가 어쨌든 얼기설기 엮여야 되는 거니까 우리 f라는 문제 모양을 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따로 정보로 지금 정할 만한 게 없거든. 그래서 fx를 x 상승 더하기 그냥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로 둔다라고 쳤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이 f't를 구하기 위해서 f'x를 구해보면 얘는 지금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거다. 그쵸? 그럼 요거에다가 지금 4t 제곱 빼면서 자 여기는 f't가 이제 3t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t가 되는 거고, 요 식에서 그럼 4t 제곱 빼고 4 나오면서 4t 제곱 빼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자 4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요 2차 함수의 대칭축이 3이 되는 거니까 사실 a 값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 6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 a 값은 3이라고 줄 수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럼 3차 함수에서 이제 모르는 상수값은 2개가 되는 거다. 그치? 근데 이 함수가, 이 3차 함수가 현재 또 어디에서 극값을 가지냐면 x좌표가 1인 곳에서 극값을 가진다는 정보가 있는 거다. 그쵸? 그러면 f'1이라는 게 반드시 지금 얼마가 된다는 얘기라는 거냐면 0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여기서 방금 a 값을 정했는데 f'1이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여기서 상수 누구 값도 정해진다는 거, b 값도 정해진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럼 여기에 a 자리에 지금 이제 3을 집어넣으면 얘가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f'이 0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서 자 9 더하기 b가 0이 된다라고 하면 자 b 값은 마이너스 9가 된다는 생각까지. 그럼 b 값에 마이너스 9를 집어넣으면 우리 3차 함수의 구함수 f'x가 자 3x 제곱 더하기 자 6x 마이너스 9로 결정되는 거고, 뭐 물론 인수분해 하면 여기가 극소 생기고 여기가 극대 생기는 거 알게 될 겁니다. 근데 내 목적은 어쨌든 fx를 찾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자 이 생각도 가져보자. 내가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현재 얘의 극대값이랑 이 3차 함수의 극소값이 일치한다는 내용이야. 그치? 근데 여기에서 b가 정해지면서 또 왼쪽으로 가야 돼. 왜냐면 b가 정해지면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ht라는 2차 함수의 함수식이 결정되는 거니까. 그럼 b에다가 마이너스 9를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 현재 주어진 함수식은 마이너스 t 제곱 다시 플러스 6t. 자 b 자리에 마이너스 9가 들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그쵸? 그럼 3에서 생기는 이 ht의 최대값의 함수값이 3 집어넣으면 자 t에 3 집어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9 더하기 18 더하기 빼기 5가 되는 게 눈에 보여요. 됐나요? 쭈룩쭈룩 계산하면 마이너스 5고 다시 마이너스 5니까 여기 함수값이 마이너스 10인 것까지 정해진다는 거지. 그럼 여기 주어진 3차 함수의 극소값 f1이 마이너스 10인 게 정해지는 거니까 이거 부정적분 했을 때 적분 함수식 값을 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여기는 이 정도에서 A, B, C 다 찾자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마지막으로 F의 위의 함수값을 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지 않겠어? 됐지?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됐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함수의 정의가 나왔으니까 이 t라는 값의 정의역에 따라서 이 gt의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찾는 게 먼저인 거야. 알겠지? 왜? 3 응. 4번이에요. 어디? 마이너스 9 플러스 18 마이너스 5. 저 t가 3일 돼. 여기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8. 아 마이너스 9. 9 플러스 18 마이너스 10은 왜냐? 미쳤네. 그러게. 그치. t에 3 나오면 마이너스 9 더하기 18에서 여기서 9가 되는 거고 9 빼기 오면 당연히 4지. 네? 4인데? 그죠. 그럼 지금 f1이 4가 되는 거네. 마이너스 10은 어떻게 나온 거지? 마이너스 10을 적었다가 이걸 마이너스 5로 봤다는 왜 잠깐 마이너스 5로 보였다. 이게 9고 왜 마이너스 5에서 f는 4가 되는 거 됐죠 그러면? 큰일 날 거. 그치.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 거고 쉬운 문항은 아니었습니다. 22번으로 갈게요. 22번.
22번이 그치. 이랑 머리 치고. 22번은 여러분들도 경험했다시피 내가 하나하나 적다 보면 뭔가 결정되지 않을까? 규칙이 생기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수 K를 찾는 건데 사실 이 문제가 뭐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였으면 번째수를 직접 찾아야 되니까 수열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얘는 지금 어차피 자연수 K의 뭘 찾으래? 개수를 찾으래. 직접 K가 얼마인지를 찾는 거는 꽤 힘든 과정일 거니까 그냥 어디에서 10이라는 함수값이 등장하는지 수열의 값이 등장하는지 확인만 하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조건에서 어떻게 하는 짓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A1이 1이고 A3이 4로 주어진 이 상태에서 어쨌든 점화식이 주어진 문제인 거니까 얘를 수열의 귀납적 정이라고 하는 거였다. 그죠? 귀납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돌아가서 대입한다 이런 의미였다. 그치? 그래서 원래 대입하다 보면 규칙성이 생겨야 돼. 근데 일반적인 규칙성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안 생기지. 그치? 그럼 얘는 구조를 좀 이해하자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 봐봐. 일단은 눈에 들어오는 조건은 뭐가 돼야 되냐면 A, EN이 뭐 순서대로 일단 읽어보자 칩시다. 점화관계는 두 개가 있는데 A, EN이 AN에다가 1을 더하면 돼. 그러니까 나의 번째수 어떻게 보면 정의역이지. 정의역이 두 배일 때마다 수열의 값은 얼마씩 추가된다? 1씩 추가된다 이런 얘기 있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A1에서 지금 출발을 하게 되면 A1 1이라고 주어졌으니까 A2로 갈 때 여기 지금 번째수를 두 배 하면서 함수값은 수열의 값은 1이 추가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A2로부터 바로 찾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이 번째수가 두 배 되는 거니까 A 얼마를 찾을 수 있고 4를 찾을 수 있고 그럼 그때도 어쨌든 이렇게 수열의 값은 얼마 추가될 거다? 1이 추가될 거다. 그럼 그 다음에 찾을 수 있는 건 A 몇 번째일까? 8번째 또 얼마 추가될 거야? 1 추가될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 생각해보자. 분명히 1씩 추가하다 보면 10이 되는 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지. 몇 번 건너뛰어서? 9번 건너뛰어서. 그렇게 K값도 찾을 수 있긴 해. 그치? 그래서 콜라걸리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적어서 찾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생각이야. 그러니까 규칙성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 규칙성은 무조건 적으면서 찾기만 하는 건 아니고 수열의 기납적 정의 여기는 이 점화 구조의 이해도를 조금씩 높여나가야 된다는 거지. 됐지? 그럼 지금 두 번째 조건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4n 플러스 3이라고 있잖아. 4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얘는 4로 남은 나머지가 얼마인 수랑 얼마인 수일까? 3인 수랑 1인 숫자인 거야. 그치? 그럼 1, 2, 3, 4, 5, 6 이렇게 쭉 나갈 때 지금 자 4로 남은 나머지가 1인 숫자고 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숫자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러한 수의 항들은 일단 두 개가 똑같은 값을 가지면서 얘도 그러면 a n번째로부터 4만큼 추가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럼 봐봐. 지금 n이 얼마인 거에서 출발을 할 수 있지 먼저 1인 거에서 출발을 할 수 있지. 귀납적 정이면 이런 초기 조건에 의해서 다음 점화식이 있을 때 모든 수열의 항이 결정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귀납적 정이니까. 정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럼 보자. 이 두 번째 점화 관계를 통해서 몇 번째 항으로부터 몇 번째 항들이 결정되는지를 볼게요. 자, 초기 조건을 넣을 수 있는 가장 작은 n 값은 당연히 1이죠. 그치? 여기서 A1을 통해서 누가 결정된다는 얘기냐면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A5랑 A7이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니? 그러면 n에다가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A2를 통해서는 자, 2 집어넣으면 몇 번째로 몇 번째로 결정된다는 얘기일까? 9번째랑 11번째가 결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럼 지금 5, 7, 9, 10일 가면 전부 다 무슨 번째 항이 결정됨을 얘기하는 걸까? 홀수 번째 항이 결정됨을 얘기하는 거야. 4로 남은 나머지가 1이랑 3인 숫자를 다 모으면 당연히 홀수인 거니까. 그러면 A가 이제 n이 3일 때는 자 이런 느낌이네. A3를 통해서 우리는 A15랑 A 얼마가 결정될 거나 A13이랑 A15가 결정될 거다. 여기서 빠져있는 홀수항은 누구랑 누가 없지? 세 번째랑 첫 번째인 거지. 그래서 첫 번째랑 세 번째를 정의를 해준 거야. 그럼 모든 홀수항의 정의를 여기 있는 A4n 플러스 항을 통해서 정의하겠다는 얘기야. 이해했지? 그러면 이 초기 조건이랑 두 번째 점화 관계를 통해서 무슨 번째 항이 결정된다? 홀수 번째 수열이 결정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짝수 번째는 모든 홀수 번째가 정해지면 그대로 그 홀수를 전부 다
1번에서 몇 배에서? 2배에서 짝수 번째도 정리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하나 공? 그럼 봐봐. 얘가 이제 1씩 막 더해가지고 결국 10이 되는 순간도 생길 거고, 그럼 여기는 이제 이 홀수 번째를 정할 때는 결국에는 여기랑 A1을 통해서 A5랑 A7이 정해진다 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수열들은 A1으로부터 얼마가 더해지는 값입니까? 4가 더해진 값일 거야. 얘는 A2로부터 얼마가 더해진 값이지? 4가 더해진 값일 거야. 그치? 그럼 내 모든 항들은 다음 항으로 갈 때, 어쨌든 다음 정화 관계로 갈 때 얼마를 추가하거나 1을 추가하거나 뭐를 추가할 수밖에 없어? 4를 추가할 수밖에 없어. 뭘 빼지도 않고 뭘 곱하지도 않아. 반드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초기 조건으로부터 얼마를 더하거나 1을 더하거나 4를 더하면서 계속 수열이 구성되어 나간다라는 얘기지. 감소하지 않아. 반드시 증가하는 형태가 되겠죠. 물론 번째수끼리 엮였을 때는 증가를 논할 수 없지만,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조상 여기 있는 초기 조건으로부터 난 다음 수열로 갈 때 반드시 1이라는 숫자가 더해지거나 4라는 숫자가 더해지면서 다음 수열 A의 특정 번째수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렇게 1이랑 4를 더해 나가면서 얼마 되는 순간에 찾는 거야? 함수값이, 수열값이 10이 되는 순간에 찾는 거야. 그게 몇 개나 있냐? 경우의 수 문제 아니니? 그럼 생각해보자. A1에서 출발해서 10에 돌아가는 방법이 몇 개나 있을까? A1이 지금 1이죠. 맞아요. 그럼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본 게 제일 쉬웠던 거잖아. 1만 주구장창 더하는 방법이 있어. 1을 몇 번 더하는 게 있지? 9번 더하는 방법이 있겠지. 그럼 플러스 4는 이제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가볼까? 1의 횟수, 지금 플러스 4를 0번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플러스 4를 몇 번 하는 경우도 있을까? 한 번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 플러스 4를 한 번 하면 1에서 4를 추가한 거니까 1딱 5가 만들어졌네? 그럼 플러스 1을 몇 번 채워야 되지? 5번 채워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얘를 이제 경우의 수로서 우리가 배열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 1씩 계속 더하는 경우의 수는 어차피 똑같은 수열이니까, 똑같은 수가 나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안 생겨요. 그런데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4 더한 다음에 1, 1, 1, 1, 1 이렇게 더해 나가면서 수열이 진행될 수도 있고, 맞니? 그 다음에 1 더한 다음에 4, 1, 1, 1, 1, 1 이렇게 더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럼 또르륵 해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얘를 전부 다 배열하는 경우의 수지 않아? 그럼 이걸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지금 똑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겠죠. 그럼 전체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6팩으로 얼마로 나온다? 5팩으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어차피 이 4가 갈 자리를 6자리 중에서 하나 골라도 되니까 몇십 몇으로 생각해도 좋다. 60으로 생각해도 좋다. 그래서 어차피 6가지 생길 거라는 거야. 너네한테 하나 질문을 해보자. K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K 값은 여기서 얼마나 되는 걸까? 공부를 하면 제대로 해야지. 플러스 1은 9번인데, 플러스 1이 될 때는 정역이 몇 배 되는 관계가 있어요? 이 번째수가 2배 되는 게 있어. 그럼 지금 플러스 1 할 때마다 이 정역이 2배씩 되고 있거든. 그럼 플러스 1 한 번 하면 2이 있어요. 플러스 2 두 번 하면 1 두 번 하면 2 있어요. 플러스 1 세 번 하면 2몇 승? 3승. 그럼 플러스 1을 얘는 몇 번 했습니까? 9번 했으니까 이때 K 값은 2의 몇 승이니까 9승이겠지. 얼마 안 돼? 510이야. 이런 느낌. 그럼 이때는 K 값이 어떻게 정해질까? 지금 구조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확인을 좀 시켜드리는 거야. 처음에 뭐를 더하지? 4를 더하지. 처음에 그럼 4가 더해졌다는 거야. 그럼 A1에서 4를 더하는 결과치로 나타난다 치면 자, 이 구조를 얘기를 하는 거겠네. 그치? 그런 구조에서는 A 누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A 누가 나올 수도 있지? 7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뻗어나가는 거야. 5인 거랑 이렇게. 맞지? 그럼 그 다음에 이 5로부터 U로는 플러스 얼마씩 하는 거지? 1씩 하는 거지. 그럼 이 정의역이 또 몇 배씩 다다닥 되겠어? 2배씩 다다닥 되겠지. 그러면 1 더할 때마다 정의역이 2배씩 되는 거잖아. 그럼 5에다가 2의 몇 승을 5승을 못한 값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누구에다가 7에다가 2의 몇 승을 5승을 못한 값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K 값도 정할 수 있는데 그 K 값이 너무 크지 않아? 그러니까 합 같은 거 못 구한다는 질문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개수만 세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수열이 구성되는지 어느 정도 이제 눈에 들어왔어? 자, 눈에 들어왔으면 이제 나머지는 다 개수만 세는 거야. 경우의 수 문제라는 건 눈에 들어오죠. 자,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 6가지가 생깁니다. 그럼 그 다음으로 가봅시다.
이때는 안 해볼까? 이번에는 플러스 4가 두 번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8을 채운 거니까 플러스 1은 몇 번만 나와야 되지? 한 번만 나와야 돼. 오 잠깐만 미쳤다. 오 큰일 날 뻔했어. 잠깐. 내가 이걸 보여주는 이유가 있네. 봐봐. 플러스 4를 할 때는 수율 다음 항목으로 갈 때 숫자는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몇 개로 뻗어나가? 두 개로 뻗어나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개 되는 거야. 4가 등장할 때마다 수열이 두 갈래로 나뉘는 거니까. 그럼 경우의 두 개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우수가 몇 개씩 가는 거야? 한 개씩 가는 거야. 그럼 이 한 케이스당 몇 개씩인 거야? 두 개씩이고. 그럼 경우의 수가 61가지 있으니까 6가지에다가 케이스당 두 가지여서 몇 배 해야 돼? 두 배에서 12가지 해야 돼. 이걸 해야지 K 찾는 거 여기 쳐가지고. 그치? 그래서 K 찾는 거 두 가지인 거 눈에 보이는 거지. 요 한 케이스에서.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4가 두 번 나와요. 얘들아 그럼 4가 두 번 나오면 두 번 뻗어나가겠지. 그러면 케이스당 몇 개가 나올까? 4개가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하겠어? 그것도 내가 한번 적어줄게. 그러면 4가 두 번 나오고 1이 한 번 나오면 4, 4, 1 이렇게 더해도 되고 다시 4, 1, 4 이렇게 가도 되고 1, 4, 4 가도 되는 거다. 그럼 4, 4, 1의 규칙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자. 자, 초기 조건 A1에서 그대로 지금 자, 플러스 4가 됐을 때는 아까 A1으로부터 5번째, 7번째가 정해진다 했죠? 여기 1 넣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얘는 어쨌든 A5랑 A7 이거 두 개다. 자, 1에서 지금 40 주간에 5라는 값을 가지는 수열의 값이 생기는 겁니다. 수열의 항이 생겨요. 됐죠? 그럼 그 다음에 또다시 4가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 이 5번째로부터 몇 개가 뻗어나가게 될까? 두 개가 뻗어나가겠죠. 그럼 5 집어넣으면 몇십 몇이랑 몇십 몇이야? 21이랑 23이 둘 다 99가 되는 거지. 이해하겠어?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 얼마씩 추가하면 1씩 추가하면 10번째 7이라는 숫자가 언제 만들어지는지 본다는 거죠. 그럼 A7에 대해서도 이렇게 몇 가지로 뻗어나갈까? 두 가지로 뻗어나가겠지. 그래서 4를 더하는 횟수만큼 케이스가 두 가지씩 늘어난다는 생각인 겁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 1씩 추가할 때는 가지가 하나씩만 뻗어나가는 거니까 자 그럼 요 4, 4, 1의 케이스에서 케이스당 몇 가지 경우가 생긴다? 4가지 경우가 생긴다. 그럼 얘도 4가지, 얘도 4가지, 얘도 4가지니까 여기도 몇 가지 생기는 거고 12가지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하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나는 먼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였지? A1에서 출발하는 거였어. 근데 우리 초기 조건이 A1만 있나? 아니지. A3도 있지. 그럼 A3에서 출발하는 것도 이제 같은 방식으로 해줘야 돼. 그럼 지금 A1에서 출발해서 10을 만드는 게 한 가지, 12가지, 12가지에서 이렇게 해서 25가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A3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A3는 지금 대신에 1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4에서 출발하는 거지. 그럼 채워야 될 게 그리 많진 않아. 그럼 4는 최대 몇 번 생겨야 될까? 3은 한 번, 1은 몇 번? 2번 이렇게 되는 거고 4를 0번 만들면 1은 몇 번이 되는 거죠? 6번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4가 한 번, 1이 한 번이면 4, 1, 1 채우는 데 있어서 이거 자리 바꾼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생기고 3가지 생기고 그치? 4, 4 근데 4가 나올 때마다 케이스가 몇 가지씩 생길 거라서 2가지씩 뻗어나갈 거라서 그대로 곱하기 2에서 자 여기서 6가지 생기고 그럼 빵 6이면 111이잖아. 몇 가지밖에 없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지. 1에다가 6 더해서 자, 여기다 몇 가지까지 추가한다? 7가지까지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 수열의 bin합적 정의라는 게 초기 조건이랑 정화 관계를 통해서 다음 수열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라는 거지. 무조건 대입 때려라고 해서 규칙상 찾으라는 얘기는 아닌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본질에 가장 가까운 문제인데 근데 그 본질에 가까운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뭔가 하품 문제가 되어버렸어. 알겠지? 자, 이렇게 잘 생각을 하시고 끝.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